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미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과연 어떤 자격증인지 알아보기 이전에 여러분께서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유진희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요,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볼 텐데, 근데 오늘 과장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전달이 좀 잘 된다고. 네, 성우신 줄 알았어요. 자찬이십니다. 오늘 과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사실 그 산업안전지도사 어떤 일을 하는지 굉장히 좀 생소한 직업이거든요. 먼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그 안전과 관리해서 여러 그 제조업이나 뭐 건설업체, 그다음에 화약약품을 다루는 그런 화약업체 내지는 뭐 전기를 다루는 그런 업체에서 안전과 관리된 그런 문제들을 조언해주고 지도해주는 컨설턴트 업무를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직업이 있는지 저는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처음이죠. 네, 어쨌든 뭐 안전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이렇게 좀 지도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직업군이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좀 어떤 자격증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는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고요. 네. 저희 공단의 수탁을 위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자격이고, 이게 지금 처음에 1996년도에 시행되다가 잠정적으로 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2012년도에 저희 공단에서 2회를 처음 시작으로 지금 현재 올해는 6회입니다.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안전과 관련된 그런 컨설팅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응시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놀랍게도 이 산업안전지도사의 응시 자격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응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방송을 이걸 보시면은 누구나 한번 요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죠. 요즘 또 취업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 프로그램 보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분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또 자격증을 만약에 취득했을 때는 어떤 곳들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 사업장 내에서 기계를 다루는 사업장 아시죠? 기계를 다루거나 전기를 다루거나 아니면 화약약품을 다루거나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상의 그런 일들을 조언해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일단 기계, 전기, 또 화공, 건설 안전 분야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이제 안전을 담당하고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면 일할 수 있는 폭이, 영역이 굉장히 넓겠습니다. 넓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재밌는 일이 뭔지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좀 막연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화면 담아왔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종로구에 위치한 건설 현장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발걸음 굉장히 분주한데요. 산업안전지도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오늘 여기 함께 이제 계신 분은 이제 안전 거기 지도사인데 이제 건설 쪽에 전문적으로 이제 뭔가 지식과 기술과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현장을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지만 외부 3자 입장에서 이런 안전 전문 컨설팅을 이제 받음으로써 저희가 못 보는 부분이랄지 또 깊이 있는 부분을 지도사를 통해서 현장에 지도 조언을 받는 업무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같이 받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 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된 자격증입니다. 지금은 어떤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지 들여다볼까요? 우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화재 위험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그 불똥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불똥 비상기계 방지 이렇게 관심 표를 하고 또 이제 작업자의 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방지 마스크랄지 또 눈 보호를 해서는 이제 보호안면 착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안전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위험 요소가 많은 현장을 보니 일에 대한 불안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안전지도사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매력을 느끼시나요? 사실 제가 이래 활동을 하면서 제가 컨설팅하는 현장, 그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없다면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매력으로 생각합니다. 소중한 생명이 없어졌을 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금전적으로 그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해는 예방이 우선인 거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해결사로서 그걸 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사의 역할, 제가 하는 일 자체는 최소한 또 중대재해,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만큼은 막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역할을 하고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현장이 잘 준공이 되었을 때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꼼꼼히 챙기고 계신데요. 각막 같은 게 손상되면 평생 가는 거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잘하다가 한 번에 실수가 이게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안경 쓰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래서 안전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받침대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꽤 지금 무겁거든. 작업을 하시려다 보면 어쨌든 작업을 쉴 때는 밑에 내려놓으시고 잡고 하시면 좋지만 혹시 만화에서 떨어지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뭐 시간은 소요가 될 거고요. 공부라는 거는 모든 시험이 중요한 거는 단지 시험에 패스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내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설사 내가 이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지도사업을 시작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그 서비스가 사실은 만족이 돼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란 얘기죠. 기준 어떤 제도 이거는 누구나 법적인 틀은 알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컨설턴트 역할은 그 내면에 숨어 있는 우리가 눈으로 누구나 봐서 찾아낼 수 있는 요인이 아닌 숨은 인자 그 근본 바탕에 숨겨져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없앨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지도사의 역할이라고 보면 그런 쪽에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기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면 구조적인 부분, 역학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좀 포괄적인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제도 법규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챙겨서 정말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쉽게 다른 일반적인 시험 치는 것처럼 뭐 기사 시험이 치든 뭐 책만 보고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경험도 바탕이 돼야 되고 정말로 깊이 있게 좀 넓이도 넓혀서 구석구석까지 다 모든 분야 쪽에서 좀 섭렵을 해야만이 이 자격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현장의 모든 안전을 컨설팅하는 전문적인 직업군이 아닌가 하는데요. 무엇보다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직군입니다. 그 예비군 아저씨는 더워도 특권 매시고 하십시오. 특권 매고 하세요. 특권. 현장 그 안전사고 없이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써서 좀 하십시오. 원래 끝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 움직이고 있잖아. 우리 축구할 때 5분 전에 5분 후로 똑같아요. 사람은 꿈이 있으면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도전했다고 해서 실패의 두려움을 갖고 좌절한다면 저는 아무 도전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결심한 게 있으면 어쨌든 그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도 노력해서 결실을 맺으면 아마 어떤 직장 생활을 마무리를 짓고 내가 자연인으로 되돌아왔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다. 지금 어쨌든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많은 시간을 정년퇴직 이후에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안전지도사라는 거는 어떤 우리의 노후 보장, 어떤 내 삶의 노후의 삶의 가치, 어떤 이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 쪽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안전지도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큰 꿈을 가지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생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뭐 일을 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열매가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 삶의 질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자 여러분 화이팅!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 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자격증을 잡아라입니다. 오늘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 3차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시험은 공통필수 1, 산업안전보건법령, 공통필수 2, 산업안전일반, 공통필수 3, 기업진단지도로 객관식 오지택일형으로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90분 동안 치러집니다. 2차 시험은 기계와 전기, 화공, 건설 분야 중 택일에서 논술형 4문항으로 100분 동안 치러지고요. 3차 시험은 면접으로 1인당 2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1,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며 3차 시험은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로 결정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응시를 위한 시험 정보 안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시험 공략법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어떤가요? 네. 매년 초에 네. 시행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 큐넷에도 등재가 되고요. 네. 여러분들 큐넷에서 음. 가장 가깝게 그리고 편하게 다가갈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은 4월에, 2차 시험은 6월에, 네. 3차 시험은 8월에 이렇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매년 시기는 비슷합니다. 아, 그럼 1년에 3번, 예, 3차까지 이루어집니다. 3차까지 예, 예. 일단 4월, 6월, 8월이 올해 시험이 그렇게 예, 시행이 예, 됐었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시기는 비슷한 시기고. 네네. 근데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1차 시험이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조금의 변화는 예, 있지만 예, 조금의 변화도 있습니다. 큐넷 사이트를 통해서 꼼꼼히 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지도사 이제 1차 시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과목이고 또 출제 경영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네. 산업안전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자분들은요. 1차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령과 산업안전 일반이라는 그 과목은 굉장히 중요해서 수험자분들이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과목인데요. 세 번째 과목인 기업진단 지도 과목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좀 달라요. 다른 과목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경영학 9문제 있고요. 산업 심리학 9문제, 그다음에 산업위생 개론이 있습니다. 여기 7문제, 그래서 총 2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학과 산업심리학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그 9문제 가지고 이 과목을 통과하는 데는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수험자분들께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일단 뭐 경영도 알아야 되고 산업 심리도 알아야 되고 예. 산업 위생 개론도 알아야 되지만 이거를 한데 묶었어요. 기업 그렇죠. 진단 과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이지만 세 과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 네.
힘내십시오. 왜냐하면 네. 저희 큐넷의 네. 기업 진단 과목에는 출제 영역이 오픈돼 있습니다. 안내돼 있어요. 네. 그래서 주요 항목과 세부 항목까지 오픈이 돼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큐넷 사이트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굉장한 예, 도움이 많이 맞습니다. 되는 사이트인데 예, 예. 유진희 과장님께서 또 힘을 주셨어요. 예. 자, 일단 뭐 기출 문제가 잘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안전지도사 1차 시험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답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답은 5번 벤조트리클로리드입니다. 벤조트리클로리드. 이름도 어렵습니다. 왜 이게 답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네.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한번 설명 쭉쭉 부탁드려요. 예, 이 문제는 법령 과목인데요. 법령 과목은 수험자분들이 쉽게 통과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거의 좀 고득점을 맞는 그런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네. 예,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언제든지 누가 어떤 분들이 그다음에 누가 물어봐도요. 답을 5번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네,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 네. 결론은 그거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이해를 하고서 푸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 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바로 그냥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과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필수 두 번째 과목인 산업안전일반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산업안전 지도사로서 산업안전 일반은 포인트 되는 기본적인 과목입니다. 네.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큐넷에 보시면 수험자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출제 영역을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요 영역과 세부 영역을 면밀히 좀 파악하시고요. 최근에 기출문제 등재된 그 문제를 보시면 출제 경향과 난이도 파악이 좀 돼서 문제를 보시면 어느 정도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과장님,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충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유형만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문제은행식으로 이제 직접 문제를 좀 풀어보고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건지. 저희 산업안전 지도사는요, 문제은행 방식이 아닌 합숙 출제. 네. 예. 그때 그 해마다 문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경향은 바뀌어지지 않고요. 여러분들 출제 영역을 보시고 공부를 좀 차근히 하시면 누구든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수험자분들이 기출문제만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그런 수험서에만 의존해서 깊이 없이 공부를 하시면은요, 네.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예. 차근차근 이제 좀 세분화해가지고 예, 면밀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시험의 경우에는요, 논술형 총 4문항으로 100분 동안 치러지는데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2차 시험의 경우는 어쩌면 이게 응시 자격은 없지만 전공하신 분들이 거의 이 시험을 보시게 돼요. 네. 그래서 분야도 4개 분야입니다. 예, 기계 안전 분야, 전기 안전 분야, 화공 안전 분야, 건설 안전 분야 이렇게 4가지인데요. 네. 시험 문제는 총 9문제를 받아보실 거예요. 그중에 단답형 5문제는 전항 풀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논술형 4문제가 나가게 되는데요. 그중에 2문제는 풀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2문제에서 1문제만 택일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세요. 그럼 총 8문항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논술형은 3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네. 2문제 중에 선택을 할 경우에는 문제를 보시고 조금 쉬우면 네. 그 문제를 푸시는 게 수험자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일단 뭐 2가지 문제 중에 좀 더 쉬운 거, 나한테 유리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풀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팁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다음 3차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요, 면접입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객관적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시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평정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 산업안전 지도사의 그 평정 요소는 면접 시험의 평정 요소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전문 지식과 이해 능력, 두 번째는 산업안전 제도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상담 스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세 가지 평정 요소를 잘 듣고 잘 대답을 하시면 네.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좀 전문적인 그런 질문을 해도 네. 당황하지 예,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게 블라인드 방식이에요. 위원님 세 분이 각각의 평정 요소를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좀 떨리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게 좀 강점인 것 같아요. 다른 면접 시험보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블라인드 면접 때만 얼굴이 안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쭉 예, 면접 시험 자체가 얼굴을 보지 않고 예, 얼굴을 보지 오. 않고 시험을 보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마음 편한 방식인데요. 예. 왜냐하면 또 외모나 뭐 옷 이런 거 다 신경 써야 신경 안 되는데 쓰셔도 돼요. 그렇다고 또 추리닝 입고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면접 같은 경우 블라인드 면접 방식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부담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면접을?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산업안전 지도사로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조언을 해줄 것인지 이거를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직업에 대한 그런 애정과 또 직업 의식 같은 게 있으면 뭐 답변 좀 술술 잘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평소에 그렇죠. 마음 먹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예.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산업안전지도사의 시험 과목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외에도 또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시죠?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자격증 고민상담소입니다. 자격증 고민상담소는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같이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 직접 준비하는 분들의 고민 지금부터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큐넷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들 저희가 취합해서 전문가분 나오셨을 때 바로바로 여쭤보는 시간 마련할 텐데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이니만큼 산업안전지도사 준비하는 분들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민인데요. 관련 회사에 근무하다가 응시 자격이 없어서 독학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독학으로 준비해도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네, 저희 산업안전 지도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자격이어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큐넷에 시험 관련 자료가 모두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독학이라고 해서 그 시중에 나온 수험서에만 의존하면 이게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차 시험도 준비하셔야 하니까 처음부터 기본서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 합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너무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 뭐 출제 기출 문제라든지 수험서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좀 이렇게 A부터 Z까지 예, 꼼꼼하게 독학을 하려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도움을 받지 맞아요. 못하고 혼자 예.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볼게요. 전기 안전공학 분야를 준비하고 있는데 논술형 시험 준비가 막연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과장님,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떤 안전 분야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전기는 사람의 생명을 바로 지장을 주는 그런 분야잖아요. 네. 전공자면은 좋겠지만 전공자가 아니신 분은 단기간에 합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기간을 줘서 차근히 그런 기본서들이 있어요. 네. 그런 책들을 좀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분야 같은 경우에 논술형 시험 뭐 따로 학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쪽 산업안전 지도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예. 그 정보가 학원이나 많이 그런 없겠다. 것들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큐넷의 자료와 출제 영역을 잘 파악하시고요. 그동안의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저희 산업안전 지도사의 안전 지도사의 그 전기 안전 분야만 보시지 마시고요. 기술사도 올라와 있거든요. 기술사에도 전기 안전 분야가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한번 꼼꼼히 한번 파악하셔서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도사 시험 친다고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광범위하게 기술사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일석이조겠네요. 예, 그렇죠. 합격하시고 바로 예. 또 기술사 준비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격증 고민상담소에서는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그리고 평소에 시험 준비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Q&A 궁금증 올려주세요.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직장을 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는 자격증 고민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요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경우에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전망이 밝아야 또 도전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보면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많죠. 네. 예,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그래서 더욱더 산업안전지도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한 기업체에서도 산업안전지도사를 직접 채용하려는 의지가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관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그런 기업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안전지도사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밝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게 그럼 이 분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기존에는 지금 기술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셨구나, 조금, 같이. 담당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기술에 좀 치우쳐진 일이시고요. 예, 산업안전지도사는 관리하고 네. 계획을 세우고 조언을 해주는 일을. 그러면 안전지도사와 기술사 어떻게 보면 세분화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산업안전지도사를 위해서 도움되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끝으로 우리 합격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자 여러분들께 화이팅 날립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아주 힘차게 날려주셨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에너지를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유진희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본 산업안전지도사는요, 국민들이 일을 하는 사업장에 근본적인 안전이라든지 또 보건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직군입니다. 자, 대기업 등의 또 다양한 산업체에서 안전 또 보건 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자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수요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왕이면 한 번에 꼭 합격하시길 열심히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자격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